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안녕하세요. 뱃사TV의 뱃사맨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데이트 어플을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베트남의 한국 남자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베트남 현지 여성분들과 효과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제 채널 시청자 대부분이 남성들이기에 주로 남자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보고 나서 실전 모드로 간다면 조금이나마 베트남 친구와의 작업 시간이 쉬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요즘 급격하게 떨어진 한국 남자분들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데이팅 어플을 이용하여 베트남 여성 작업을 하려면 영어나 베트남어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영어도 베트남어도 모르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울 의지까지도 없다면 본 영상은 그만 닫으시고 현지에서 그냥 돈으로 때우시는 게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데이팅 어플은 YBNB입니다. 실사용자 수 100에서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 베트남 1위 데이트 어플업체입니다. 하지만 중년의 한국 남성이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로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가입도 어렵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제하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패스합니다. 두 번째는 틴더입니다. 틴더는 전세계 1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이며 베트남에서도 당당히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틴더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앱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30살 이상 남성은 일부 유료 서비스가 단점이지만 실제 사용에는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찍은 여성 회원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서비스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틴더 안의 여성 회원이 엄청나게 업데이트되기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틴더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큐피드입니다. 벌써 10만 명 이상이 가입된 어플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남성 회원은 무조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도 약간 복잡합니다.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 대부분은 50대 남성 회원인데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비추입니다. 결론적으로 틴더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데이트 어플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으셔야겠지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쉽게 받으실 수 있고 틴더는 한글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번역은 안됩니다. 그래서 영어나 베트남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해주는 어플을 하나 더 다운받으셔야 하는데요. 뱃사맨은 파파고라는 통번역 어플을 추천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파파고의 사용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물론 번역 어플을 통한 채팅에도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번역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짧고 정확한 문장으로 적어야 번역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베트남 여성 파트너 역시 번역 어플을 사용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 그들의 수준이 노친 개찐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베트남 젊은이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긴 단어를 짧게 줄여서 적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 이해가 안 간다고 다시 부탁해서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보통 잘로의 계정을 묻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틴더 무료 계정으로는 사진을 주고받을 수가 없고 무료 통화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도를 원활하게 끌기 위해서는 잘로가 있어야 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ZALO를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영어가 지원되니까 영어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불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잘로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받을 때에는 임시 계정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계정, 부계정을 잘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현지인들과 잔로를 통해서 대화한다는 것은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친구 추가를 했는데 프로필, 히스토리 등에 아무 이력이 없는 계정이라면 10중 8구는 데이팅을 위한 일시적인 계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이때 위험 부담은 상승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뭐냐면 사냥을 하려다 사냥당하는 사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법 많이 발생된답니다. 실제로 간간히 뉴스에 뜨는 웃지 못할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자고 일어났더니 데이팅녀가 지갑, 핸드폰 등 가방과 옷가지의 물건들을 몽땅 털어서 도망갔고, 본인은 반스 한 장만 입고 남겨져서 호텔비도 못 내고 경찰에 끌려갔다는 그런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를 베트남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만남은 서로에게 리프레싱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베트남에서는 나가요걸들의 본벌이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좌우지간 원하시는 그런 만남을 데이팅 어플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분이라면 베트남에서도 분명히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다 비슷하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언어 교환이나 리프레싱 목적으로 현지 여성을 만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되지만,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연의 끝맺음을 잘못하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비추천입니다. 이어서 영어로 채팅할 때 필수적인 약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FWB는 Friends with Benefits의 약어입니다. 잠자리 같이 하는 친구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추장스러운 애인 관계가 싫다는 것이죠. ONS는 원나이트 스탠드입니다.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잠자리 한 번 가지고 쿨하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겠네요. 후크업은 ONS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STR은 Short-Term Relationship의 약자인데, 짧게 사귀는 관계, 즉 일종의 계약 커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LTR은 Long-Term Relationship의 약자로 길게 사귀는 관계를 말하며, NSA는 No String Attached의 약자로 정서적인 교류 없이 편하게 잠자리만 가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Looking for Something Serious는 진지한 관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친, 여친 관계를 말하며, Looking for Something Casual은 진지하지 않은 캐주얼한 관계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NONS는 원나잇 스탠드를 찾지 않는다는 것이며, 노후크업은 가벼운 만남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시청자분들의 목적이 삐릴이라면 채팅 어플보다는 2차가 가능한 가라오케에 가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위험은 도살이겠지만요. 최근에는 가이고이라는 나가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언어가 잘 안 통하거나 정말 재수가 없다면 삐리리법으로 현직 공안에게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잡히고 나면 베트남법으로 처벌된 후 한국으로 이송되어 한국 삐리리 법을 이어서 받게 된다고 하니 절대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공안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끔씩 삐리리년들과 함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하는 사례가 있기에, 짜고 치는 함정수사에 현지 주재원들도 그런 것에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베트남에서 이용해 볼 수 있는 데이트 어플과 간단한 설명을 마칩니다. 제 의견을 담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또한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본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용기를 준답니다. 감사합니다.